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썸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저희 방송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시간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만큼 많은 시청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오늘 출연하는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12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자, 일단 S&P와 나스닥 역시 여전히 하락 중에 있습니다만, 그 하락폭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귀시키는 부분입니다.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요, 2,579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였는데 0.78%까지 하락폭을 조금 더 회복을 시키고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1.1625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1,284.9달러입니다. 일단 1,280달러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57달러가 다시 돌파가 됐네요. 57.3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거의 1% 가깝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였을까요? 지금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감산 연장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65달러를 초과할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다. 네, 이런 속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펙에 대해서도 또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장 수급이 너무 좋을까봐 걱정한다. 원하는 건 수급 균형 회복이다라는 그런 또 다른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셰일유에 대해서 증산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요. 자, 일단 이런 상승을 좀 웃고는 있지만 일단 좀 웃음을 살짝 감추면서 좀 잠깐 좀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은 57달러를 돌파한 이후 중반대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승에 대해서 마냥 웃으면서 조금의 좀 진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 자, 일부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제 원유 재고 때는 오히려 재고가 늘어났지만 다시 이렇게 슈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해설위원님 지금 57달러를 또다시 돌파를 했어요. 네. 한 58불을 넘어야 확실하다. 예, 오늘 지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30분 흐름을 보고 본장 시작하고 뭔가 매도 흐름 같았지만 역시나 늘 같은 패턴대로 한 새벽 2시 정도 돼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30분 봉 한 2개 만들고 빠질 듯 또 끌어올리거나, 그래서 오일 역시도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58불 정도는 넘어서야 좀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단 지수와 크루드오일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종가를 확인해야만 이것이 뭐 맞다,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뭐 장 막판에 끌어올리고 이런 레퍼토리가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역시 그렇습니다. 해설위원님 분석으로는 58달러에 안착하는 걸 확인해야 그 다음의 슈팅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황금연무 마스터님은 지금 57달러 돌파,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말씀드릴 때 매도라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하는 자리인 거지. 그렇죠. 뭐 어떤 신규 매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 우리 잠깐 이제 일부가 쉬는 동안에 뉴스가 나왔죠. 감산에 대한 맞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맞는 뭐 인사?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무리 올라가도 어저께 원유 재고 나올 때 부딪혔었던 57.80 정도 가면은 정말 새로운 어떤 신규 매도자나 이익 실현자들이 같이 동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이제 물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또 그런 어떤 손절 물량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따라가는 매매는 아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의견은 상승을 하고 있어도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자리이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나는 미리 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럼요. 다시 또 중요하게 저희가 또 점쳐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속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자, 57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 저희가 현재 실시간 리딩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일부에서도 다양한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뭐 상담 내용 바로 이어갈까요? 자, 지금 문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희 쪽으로 참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쪽 신세계 저희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은 지금 오늘은 황금연무 마스터님과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184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있어서 이분께서는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12시 30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자, 예측치와 지금 이전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예상치가 되어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보내주신 상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8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에요. 겨울인데 천연가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계약 매수로 수익 중인데 단기로 봐야 할지 장기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수익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확대할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천연가스는 어떤 흐름일까요? 역시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긴 흐름에서도 매수 관점이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러면 송준식 해설위원님 좀 도와주실까요? 항상 11월, 12월 되면은 항상은 아니죠. 최근 한 3년 정도인데 한 12월 한 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들어간 것도 유효하신 것 같고,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두 계약 들어가셨잖아요. 네. 한 계약은 길게, 한 계약은 짧게. 현명하십니다. 그게 가장 좀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한 계약 갖고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챙기고, 그리고 오늘 조금 있으면 12시 30분 이제 재고 발표죠. 재고 발표 전에는 한 계약으로 한 계약 청산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 상승을 이어간다라면은 거기서 추가 물량 실어서 또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고 계신지를 몰라서 저희가 또 더욱더 상세한 상담은 지금 못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두 계약을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수익 중이라고 하셨으니 두 계약 중에서 이제 한 계약을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한 계약으로 지금 잠시 후에 있을 천연가스 재고 발표와 그리고 더 상승폭이 늘어난다면
있으면 계약서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실으셔서 같이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좀 대응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계약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변동이 굉장히 진폭이 크잖아요. 항생이 낮에는 주간에 변동이 큰 것처럼 네. 야간에 변동이 큰 게 이제 천연가스라고 보여지는데, 이 천연가스가 올라오는 것은 크루드 오일 올라오는 거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재고 발표 난 후에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갈 자리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3,300불, 뭐 3,400불 요 정도 자리까지는 오일을 이제 가스를 그렇게 읽으나요? 3,400불로 읽나요? 그 뒤에 우리 네, 다른 정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왔었을 때 청산해야지 하면은 순간 움직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그 근처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일을 돌아봤었을 때는 손해를 보시는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6월 달보다도 5월 달, 4월, 5월 달이 지금 가격보다 높으지 그 나머지 달은 다 지금 가격보다 낮아 있기 때문에 이익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이익에 대한 목표는 앞에 4월, 5월의 고점 자리인 3,300불, 3,400불 그 구간까지는 한번 가보실 만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208인데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쪽으로의 상방 방향은 남아 있다라는 저희가 분석 내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이 불거져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실시간 리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는 저희가 유로 FX, 크루드 오일, 그리고 S&P 골드 알아봤는데, 저희가 짚어보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골드를 알아보면서 저희가 국채를, 함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채도 오늘장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는 125 가격대 회복한 이후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데요. 125-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0.02% 거의 이제 이거는 보합권이죠. 자, 골드 같은 경우 0.2% 상승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자, 국채에 대한 부분도 오늘장 좀 궁금한데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세제개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국채인데요. 송정식 해설위원님, 자, 지금 뭐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만 어제장이 좀 빠졌고. 어제장이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어제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새벽에 있었죠. 오늘 새벽에 있었죠. 있었고, 네네. 3시에 있었고, 오늘은 3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 물건을 팔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내 채권을 팔려면 좀 싼 가격에 파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후로 해서는, 뭐 한 장기물, 특히 10년물이 기준 연물이긴 하지만 30년물, 10년물, 뭐 20년물 정도의 이제 입찰이 진행될 때는 조금 가격 흐름이 조금 조정을 받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일반 그냥 언론사 미국 채권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보셔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채권의 입찰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 스케줄이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1년치가 다 나와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가운데 조금 날짜가 좀 변동이 되면 뭐 바로바로 바뀌긴 하는데, 뭐 여튼 오늘도 입찰이 있어서 입찰이 다 마감된 내일 아침 정도에 다시 조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세제 개편안 이슈가
뭔가 구체화되면 이게 조정받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이 되는데 네. 세제 개편한 재료가 저는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흐름에서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차트 흐름상.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금 125 후반대까지는 매수 여력이 있다 생각해서 내일 아침 정도에 입찰이 모두 마감된 화, 수, 목이거든요. 목요일까지 모두 마감된 이후에 조금 매수를 한번 그리고 또 금요일 항상 매주 금요일 채권은 좀 강세였어요. 예, 뭐 북한 재료가 끝나고 나서도 늘 좀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놓고 본다면 좀 저는 내일 아침에 한번 좀 베팅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락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왔었던 가격대에서 워낙 어제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를 두고 왜 그러지라는 그런 부분 궁금해하셨을 텐데 새벽에 국채 입찰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화수목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한 가격대다. 125 후반대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국채에 대해서는 황금연못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식처럼 움직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국채는 S&P랑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조금 약간의 다른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움직임은 다른데 지금 완전 지금 똑같아요. S&P가 급락을 하니까 많이 밀려있고 골드는 이제 세력주의 개념이고 또 10년 국채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지만 대형주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었을 때 빠져 있다가 125불 그 근처에서 바로 이제 반등을 좀 줬는데 S&P가 지금 반등을 하잖아요. 워낙 미리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하니까 외려 국채라든가 골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물이 막 나옵니다. 근데 S&P가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2582.50, 뭐 70 이 자리를 가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눌려졌었던 이들 안전자산들은 또 대반등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저도 매도를 들어가서 일부 좀 이익 실현을 좀 했었는데 사실 시장의 매매에 있어서는 또 늘 거래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매수는 정말 시간을 먹는 게임입니다. 천천히 앞에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죠. 매도는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미처 실치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저께의 매도는 우리 그 금리 차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게 금리 차트 여기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금리 차트가 9월달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대략 한 9월 20일 고선부터인데요.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2.5불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졌었을 때에 싼 고점을 치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앞에 턱에서 걸려서 한번 반등 주고 계속 이렇게 주춤거리고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금리도 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에 기술적으로도 금리가 반등을 하는 자리라는 얘기죠. 이런 자리에서 국채 같은 경우 어저께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좀 흘러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익 매물은 어쩌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을 때 골드가 1280을 오기까지 며칠에 걸쳐서 흔든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채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을 보면 골드도 우리가 일봉을 봤었을 때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나 이제 상승으로 완전하게 돌아설 거야 라는 어떤 큰 표시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일봉에서도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저께 대략 한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서부터 매물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뭐 우리가 시간으로 24시간 정도가 지났다면 아마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1시간 좀 넘는 시간대 그런 때부터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뭐 이 악재가 있어서 뭐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큰 호재가 있고 뭐 이런 악재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재료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컸던 거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고 또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컸던 거에 따른 일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엇박자고 지금 S&P라든가 이런 지수의 어떤 변동 때문에 네. 발생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채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에 영향을 받아서 또 상호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국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 오일에 대한 변동성도 말씀을 드렸고요. 속보 내용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왕세자 그 부분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영국 정부가 사우디 아람코에 20억 달러 신용 보증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IPO 확보에 대한 포석일까라는 그런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IPO가 이제 뭐 기업 공개 상장이잖아요. 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포석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나 사우디 아람코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네. 네. 미국 뉴욕 상장하면 정말 고마울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그런 멘트. 미국과 네. 영국이 네. 상당히 사우디에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다. 매우 우호적이네요. 예, 네. 이란 편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의 편을 들지 않고 되려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우디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네. 사실 좀 국제 정세를 좀 읽어가는데 조금 귀 기울이고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조금 네. 싶네요. 예. 네, 일단 사우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람코가 영국 런던 또는 뉴욕 이 두 시장, 양시장 네. 쪽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장이 된 이후도 참 유가 흐름 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아람코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속보성 기사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12시 반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와 나스닥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이네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가 딱 이 정도의 수치였는데 2,582.25포인트입니다. 0.32%까지 좀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역시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6,309.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일까요? 1.1655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는 아까 이전보다는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네요. 1283.7달러입니다. 0.13%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57달러를 돌파한 이후 57.29달러 선 여전히 현재 흐름으로는 지켜가고 있는 모습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정말 개장하고 난 1시간 이내에 위아래 선을 지금 가격대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간다면 또 장 막파되는 다시 원점. 그리고 시작 전에는 또 밀리고 이런 레퍼토리 속에서 과연 위아래로 방향을 어디로 잡아갈지가 참 궁금한 시점인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골드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상승폭 그리고 유로 FX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리딩으로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세계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또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계속적으로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7058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품입니다. 구리도 봐주세요. 매수 들어갔다가 조금 물려 있습니다. 라고 좀 걱정 어린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구리 흐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구리도 최근에 흐름을 좀 탔을까요? 고점에서 좀 미끄러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3.082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이 일단 이전의 상승폭의 한 중간값까지 좀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구리 두 분께서 좀 봐주시고요. 구리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매수에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3.08 지금 가격인데 네네. 상당히 사실 단기 차트로 보고 지금 바닥이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흐름이. 네. 왠지. 그런데 이 일봉이나
한 분봉으로 볼까요? 네. 지금 1봉으로 세팅되어 있고. 아니요. 분봉으로. 아, 분봉이요? 네. 240분봉 정도만 보더라도. 네. 예, 4시간이 한 봉이죠? 네. 이 정도만 보더라도 한 2.90 정도까지 그냥 바로 열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요?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최근 한 10월부터의 흐름을 보더라면 직전 저점이다, 매수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성향이 있죠. 제가 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 회사에 다니면서 갖고 네.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종목별로? 거래자들의 네. 이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번 잘 벌고 한 번에 이런 거 다 뱉어내는 종목들이 주로 농산물, 비철금속 중에 구리 정도가 그런가요? 돼요. 진짜요? 네. 예, 한 방향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제가 해외 선물 시즌 2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리라는 상품 자체는 한 방향을 타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며칠이고 손절 없이, 그러니까 이런 되반등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은 특히나 손절에 대한 게 철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레벨을 조금 더 지키지 못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차라리 스위칭을 해서 매도로 따라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한 방향이 나오면 추세가 무섭게 좀 밀어붙인다. 네네. 그렇다면 좀 하락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따라서 좀 매도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래서 스위칭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해서도 네. 손해된 또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선호하는 또 종목이긴 한데. 네, 화끈하네요. 네, 네. 화끈하기 때문에. 네. 스위칭을 해도, 충분히 조금 네. 그 손실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복구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런 모멘텀들을 또 따져야 되는데, 네. 사실 구리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고,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차트에 입각해서, 그리고 한 중국 지수와 한 호주 달러 정도만 조금 참고를 해가면서 거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스위칭에 대한 부분을 일단 포지션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니까 스위칭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이 그 전에 손실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가 좀 확실하다면은 네. 스위칭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또 분석까지 도와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네.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정말 구리에 네. 이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한번 빠지면 장대 음봉이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예,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가속이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월 17일을 기준으로 고개를 좀 숙였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왔었던 그러니까 S&P가 한 번에 안 죽는 것처럼 네. 많이 올라왔었던 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반등은 조금은 더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오면 더 가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반등이 올 수 있는 자리가 한 3,100 정도 선,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 정도 오면은 거기서 이제 돌아서나 보다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익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3,100선 가까이 오면 또 이제 횡보의 박스 구간이 가게 될 거예요. 네. 위아래 이렇게 좁은 박스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의견은 매도를 보는 게 맞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보면 이제 중국 증시를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되는데 네.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이 뭔가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 상품 시장은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세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그 안에 조금의 반등은
시장은 한 번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때 반등 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진할 때 구리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황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와 아주 동일하게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네요. 네, 전망치와 이 발표치가. 자, 그렇다면 뭐 다른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뭐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고 발표 때 변동성이 그래도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재고 발표 전에 한 계약을 청산하셨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네요. 예, 아니면 오늘 장이 끝나고 내일 아침 정도에 가격을 움직였던 그 진폭을 보고 다시 좀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전에 저희 쪽에 상담 문자 주신 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내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4703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문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연모님,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선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방송 자주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채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이전에 저희가 국채 좀 짚어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시점에서 국채 좀 매매 원하시고 포인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뭐 국채를 다들 막 모르셨다가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다 한동안 또 인기 종목처럼 변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시는데 또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이렇게 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온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오늘 같은 경우 하락하는 거가 상원의 어떤 세제 개혁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그 S&P 이런 반등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이 10년 국채를 매수 쪽으로 가시고자 한다면 낮은 가격에 사면 참 좋겠으나 낮은 가격에 사면 저점은 만드는데 정말 귀신같이 올라옵니다. 아주 작은 뉴스에도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갑자기 변동이 나오면은 내가 정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서 놓치게 될 수 있는 게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외려 10년 국채는 바닥은 내 거 아니니까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125.08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서 가져가셔서 뭐 큰 그림을 본다면 한 125점 뭐 앞에 이번에 가서 걸렸던 자리가 125.13 정도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항상 제가 얘기하죠. 그런 어떤 저항대를 강하게 어떤 이슈라든가 재료로 뚫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125.23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그 자리에서 못 가는 것 같다면 뭐 그 정도 박스에서 보시는데 그런 선 정도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5.08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25.13 정도를 목표로 놓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국채를 다 샀다. 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 샀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9%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굳이 결국 이렇게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격만 툴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울경제TV 아대에서 수익을 말하다로 황금여보 마스터님을 뵀던 분 같은데 일단 초보자도 알기 쉽게 먼저 입문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신세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국채에 대해서 또 마스터님 설명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황금여보 마스터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신세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문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12시가 지나간 시각인데도 역시 해외 선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시각에 정말 잘 깨어 있으시죠. 가장 또 머리가 좀 밝은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자, 문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정말 특이한 종목이에요. 일단 81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끝자리입니다. 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은 오르는데 은은 떨어지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금에 대해서는 현재 은과 함께 금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일단 금은 오르는데 은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 시황적인 측면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저희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정말 해외 선물 다양한 종목군에서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메인으로 거래되는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군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상담 못하는 그런 상품들 그렇죠.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은에 대해서 뭐 두 분이 좀 빠르게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 우선 좀 늘 드리는 말씀이 종목 쇼핑 하지 마십시오. 종목 쇼핑. 네. 뭐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내 무기를 만들어가는 거래를 해야지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실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이런 예를 들어서 실버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서 모든 전 세계 실버에 실버 그러니까 은 거래량에 한 주체가 뭐 이걸 또 얘기를 하자면 또 역사 공부가 되어버리는데 한 주체가 한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한 상당히 사실 골드와 유사하다고는 하지만은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골드와 참고해서 보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 죽고 에너지가 축적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구간에서 꼭 실버를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지 차라리 실버가 뭐 올해 한 7월이나 뭐 한 10월 11월쯤 한 이때가 보면 한 9월 정도죠. 뭐 고점을 찍고 크게 움직일 때 사실 거래를 하셨더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예, 지금은 사실 이거를 선호해서도 안 될 상품이고 별로 좋아해서도 안 될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차트의 흐름상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언제 변동성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포지션 없이 비우시고 차라리 골드를 거래를 하세요. 골드를 거래하시고 실버가 방향성이 잡히실 때 차라리 그 나오는 방향으로 따라가시거나 다시 한번 저희 조금 신세계를 찾으셔서 상담 신청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의 중점은 종목 쇼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의견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뭐 황봉현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현물일 때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도 은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도 금이 낫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팔을 때도 금 시세는 많이 받지만 은은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우리 국채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금 대신 은이 움직였었을 땐 탄력이 좋으니까 살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통이 많은 주식이 아니다, 종목이 아니다 보니 먹을 때 수익을 볼 때는 강하게 볼 수 있는데 외려 손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더 크게 볼 수 있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국채를 얘기를 할 때 미 10년 국채를 거래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국채를 거래하라니까 이거 뭐 되게 무거운 것 같아. 나는 2년물을 해야겠어. 나는 5년물을 해야겠어. 라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요걸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옵션을 거래하시죠. 우리 옵션을 거래하면 내가를 거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가에서 언젠가 한 방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풋 외가를 잡는다거나 콜 외가를 잡는다거나 하면 만기일에 어떻게 돼요? 소멸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개념하고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도 종목 서치를 좀 바꿔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추세도 기본으로 만들어지지만 추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변동성이 먼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골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만 이 실버 같은 경우는 방향도 없는 그냥 큰 틀의 박스권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은 내 성향에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잘라버리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자신 하고 싶은 종목도 있고 또 궁금하신 종목도 있을 텐데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수익을 잘 내고 또 현명한 투자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안에서 두 분께서 좀 조언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대체재가 올라도 원자재가 더 좋다라는 그런 메인 테마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그 지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2,582.50을 오면 차라리 여기서 매도를 해라. 근데 그 순간을 찍고 2,578.50이에요. 그러면 지금 35 S&P 500이 네네. 그러면 30분 사이에 굉장히 진폭이 크죠. 좋네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매수제가 들어오는 것보단 정말 시장을 털고 나가는 그런 어떤 청산하네요. 그런 어떤 그 트레이더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이런 어떤 지수의 변동 흐름 정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뉴스 이게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어떤 확정이 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이 11월 우리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S&P 500 다시 밀리고 있죠. 2,578.50포인트, 0.46% 빠진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밀립니다. 0.0%가 빠진 가격대인데요. 더욱더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네요. 6,294.50포인트, 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하지만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57 돌파 이후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7.29이고요. 다시 슈팅이 나왔을 때 $57.4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자, $57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강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아람코에 대한 소식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장이 정말 큰 건인가 봐요. 글로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B들이 서로 지금 이거는 그렇죠. 노리는 투자은행들이 이거는 1년 그냥 실적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IB 회사에서. 일단 글로벌 IB가 다 하겠지만 이거 하나 잡으면은 그냥 1년 실적은 그냥 깔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영국 월가 런던 월가 싱가포르, 일본 등 글로벌 이런 파이낸셜 기업들에서 수많은 좀 로비들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돈이 될 만하다는 거죠. 그럼요. 정말 이거는 그 헤드라인만 봐도 돈이 되는 뉴스인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우디 정부에서는 아람코에 단 5%만 넘기면 이 $1,000억 정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코 IPO는 정말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우리 유가가 40불 중반대에 있었을 때는 이거 성사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왕세자 얘기했잖아요. 모하마드 빈 살만의 비전 2030 플랜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쪽과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1,000억이 좀 비싸다. 너무 비싼 가격이다라고는 했지만 이 규모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현재까지 가장 큰 IPO였던 2014년에 알리바바 그룹 250억 달러에 비하면은 2배 정도다라는 그런 수치 분석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됐다면 아닐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이 정도 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그 기업이 상장했었을 때 알리바바인가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제조로 인해서 어떤 먹고 사는 거가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람코의 상장이 정말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이때쯤에 유가의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자, 지금 2부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과 그리고 실시간 리딩, 변동성 나오는 종목도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시간 정말 알차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황금연목 마스터님이 나올 때는 뭐 요일 뭐 이렇게 변동성 있게 좀 고르시잖아요. 뭐 네, 미리 예측을 하고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찍고 오시면 그날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네. 월요일은 네. 지표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는 초반에는 거의 네. 지표가 없어요. 이번 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뭐 금요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제일 좀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무슨 요일 날 많이 움직일까요? 고민을 해봐야죠. 자, 그것이 이제 스케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청자분들께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신세계 2부 황금연목 마스터님과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수 한번 시세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S&P 500은 2,580, 2,579까지 다시 한번 눌리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은 6,302.25포인트입니다. 조금의 미세한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볼게요. 1.16485달러이고요. 국채도 볼까요? 국채는 125-03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3달러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0.09%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57달러 돌파 이후 57.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 지수가 뭐 양지수 S&P 500과 나스닥이 좀 빠질 때 니케이 지수도 좀 눌리고 있다. 라는 부분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시청자분에게 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엔 뭐 엔화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수도 워낙 또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 흐름 볼까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네. 오전장, 오후장이 와, 꼬리가 변동성이 나뉘는 컸네요. 그런 모습이었죠. 네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일봉 지수 선물 보고 계시는데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음봉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두 분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일단 얘네에 대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일봉으로 일단 차트 흐름 보셨는데 해설위원님, 네. 지금 니케이도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 니케이는 그런데 지금 사실 아시아장이 오픈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뭔가 나스닥의 약간 기술주를 따라가는 조금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테크주 쪽을 조금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풍선이 가장 커진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식총이 단기간에 가장 커진 구간이 섹터가 어떤 구간이냐 하면은 미국의 테크주, 중국의 테크주, 일본의 반도체 주식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엔비디아를 조금 눈여겨 보시라. 제2의 2002년 같은 그런 IT 버블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조금 떠돌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IT 쪽 섹터들의 주가 상승률이 그때와 너무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미래 가치를 아무리 반영한다 그래도 4차 산업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 해도 지금 사실 뭐 그런 뭐 반도체는 풍기 현상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를 반영한다 해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정부의 그런 정책도 함께 보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과 연관지어서 조금 미국장에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점이 정말 꿀팁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시장 개장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영향을 받고 현재 흐름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황금연목 마스터님에게도 코멘트 들어보죠. 예, 니케이 보통 EO죠. 우리가 뭐 많이들 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참고하는 게 니케이 EO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본장이 열리지 않은 시간 외에 이렇게 우리
해외 선물이 열리는 시간대에 움직이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하락이 다른 때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에 바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미장이 출렁출렁거리다가 결국 네. 약세를 마감한다면 네. 우리도 오늘 국내 이제 옵션 만기였잖아요. 네. 더군다나 네, 네, 옵션 만기 오늘이죠. 지나고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가두리를 좀 쳤던데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영향권에 들어오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권 안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120분 봉으로 제가 보니까 뭐 큰 봉이 한 3개면은 뭐 6시간 동안 빠진 거예요. 나머지 6시간, 8시간은 진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빼놓고 나서 완만하게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정말 큰 매도세가 한 번씩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매수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날 오늘이죠. 이제 새벽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 꺾였는데 일단 금요일장에 대해서 오늘의 마무리가 어떻게 또 결과적으로 비춰질지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케이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신세계 1, 2부 정말 알차게 꾸며드렸는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함께 두 분이 꾸며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변경되고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사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매니아 정말 아, 그럼요. 네. 거래를 안 하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한 11시, 12시가 되면 다들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람의 신체 리듬에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1시간을 진행하는 이 시간도 굉장히 어떤 변동이 좀 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밤잠이 없어서 긴긴 겨울밤은 이제 길어집니다. 밤잠이 없어서 이 TV를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뭐 저렇게 됐어? 라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저렇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게 해외 선물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큰 그림, 큰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해외 선물 매니아들은 또 황문영 마스터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들어볼게요. 네, 뭐 해외 선물 이제 파색인들이죠. 예, 긴긴 겨울밤에 이런 좋은 트레이딩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마무리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신세계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와 상품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두 분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